네,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는요. 송성문이 쏘아올린 큰 공입니다. 네,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BFA 단연 계약으로는 역대 야수 최고액 6년 120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요. 전 단장이셨던 두 분 이번 계약 어떻게 보셨나요? 오버페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키움 팬들한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키움 팬들 입장에서는 송성문마저 타팀한테 뺏기면은 키움 팬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 일각에서는 그 계약이 셀캡 하한선 결정 짓기 맞아요. 전에 나온 네, 거라 네. 그렇게 얘기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위픽 선수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송성문 선수가 6년 동안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드라이브를 한번 걸 때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송성문 선수 계약은 저는 납득이 충분히 가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액도 놀라웠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도 열어놓은 그런 계약이었잖아요. 키움 구단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송성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다. 와, 그리고 이제 계약 당시에도 계약 체결식을 구장이 아닌 호텔을 빌려서 거기에 구단 사상 최초로 가족까지 초청해서 맞아요. 상당히 크게 좀 해줬어요. 키움 구단의 설명이 유무형의 가치 그리고 리더십, 구단 철학, 방향성 모두 포함된 계약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열어준 게 이제 팬심을 좀 달래기 위한 것도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최근에 키움의 그 뉴스들이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상쇄시키기 위한 결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아니 왜냐면 싶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를 만들려면 복합적인 게 다 이렇게 함축이 돼야죠. 송성문 하나만 딱 저스트하게 놓고 보면 뭐 진짜 냉정히 주판 두드려서 한다면 이 금액이 안 갔겠죠. 근데 뭐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이정료도 쌓아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흘러나올 때 이 독보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이런 계약을 안겨준다? 이것도 송성문 선수의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키움 구단은 원래 이제 송성문 선수와 계약을 결심한 시점이 지난해 겨울이었고 4월 달에 이제 선수하고 본격적인 접촉을 좀 했다. 샐러리캡 하한선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약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주장을 하면서 또 눈물도 보였고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김강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부럽다. 이 팀에서 신인 때부터 쭉 커와서 FA 시점에서 계속 남은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나갔죠. 네, 그러니까 FA 직전에 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가거나. 근데 저는 키움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하영민도 잔류 계약을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이 팀이 그 밑에 이게 신인 선수들이 이 선수들 보고 클 수가 있어요. 구단마다 이제 BFA 단연 계약 후보들이 많잖아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시즌 끝나고 11월에 FA 시장이 열리면 분명히 이제 선수 에이전트들은 송성문 FA 금액을 얘기할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원은 박찬호잖아요. 근데 박찬호 같은 경우는 송성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 잣대가 연간 20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내년이죠. 내년에 풀리는 이게 노시안이든 홍창기든 이런 선수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노시환 선수는 포지션이 같잖아요. 심우준 선수가 4년에 50억 계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박찬호가 웃고 있다.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송성문 계약이 노시환 선수 웃고 있겠죠. 근데 관건은 당연히 30홈런 100타점을 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노시환 선수가 이 고점을 한번 찍고 아마 FA가 되는 나이가 26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굉장한 상품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OPS 자체가 2023년에 홈런왕을 차지하고 점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송성문은 반대입니다. 송성문은 그동안 이 직전에 OPS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시아는 더욱더 30홈런 100타점에 OPS가 0.8대는 걸려야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지금 OPS 7 중반이나 이거는 사실 가격 상승 요인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FA 시장에서 선수의 몸값이 팍 뛰었을 때를 보면 최소 이제 원소속 구단이 무조건 뛰어듭니다. 거기에 플러스 두세 개의 구단이 붙으면 몸값이 이렇게 팍 뛴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노시안 선수는 저는 하나에서 무조건 잡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시안 선수를 잡지 않는다면 그에 걸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미니멈으로 100억 정도는 깔고 가지 않을까. 장기 계약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도 BFA 단연 계약 소문이 있었던 선수예요. 맞아요. 뭐 지금 가능성 있는 시점은 내년 시즌 들어가기 전에 올 시즌 끝난 그 몇 개월의 그 시점에 장기 계약과 단연 계약을 제시하는 한 5년에 100억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냐 마냐. 근데 이것도 올 시즌 이제 성적이 또 영향을 줄 겁니다. 올 시즌은 팀 겪어봐야- 팀 성적도 아, 영향을 줄 것 오. 같아요. 근데 하나가 이제까지 내부 FA 선수를 단연 계약을 한 사례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BFA 단연 네. 계약 사례는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나이글스는 행보 자체는 지난 몇 년 동안 좀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가을 야구를 간다는 전제로 노시안이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가 첫 1번의 관건이고 2번의 관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간 미비한 기여도다 그러면 내년 스타트를 걸어서 행보해요. 그러면 송성문 선수처럼 중간에 하나는 결정을 할 겁니다. 중간에 해야 경쟁을 좀 피하는 계약을 하지 않을까. LG 같은 경우는 홍창기 선수가 2026 시즌 끝나고 그리고 문보경 선수가 28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데요. 두 선수는 가치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홍창기는 충분히 세 자리를 찍을 수 있는 성적인 것 같아요. 워낙 꾸준하잖아요. 근데 문보경은 아직 그 서비스 타임이 3년이 남았잖아요. 좀 더 보겠죠. 지켜봐야 된다. 근데 LG 세켓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안정화돼야죠. 네, 지금 좀 많이 케빈 차 김현수부터.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퍼를 던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샐러리 캡은 뭐 지속적으로 상한선이 올라갈 거예요. 상한선이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창기 계약이 샐러리 캡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문보경 선수가 서비스 타임이 조금 많이 남긴 했는데 BFA 계약을 한다면 송성문 가격을 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문보경 선수. 그렇죠. 문보경 선수는 이 장타율이나 이런 거는 이 가격을 넘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노시안이 있잖아요. 노시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예, 그렇죠. 노시안이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BFA 단연 계약하려면 문보경 선수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FA로 나오면 3루를 필요하는 구단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잠실을 홈 경기장으로 쓰잖아요. 만약에 좀 파크 팩터 좋은 구장으로 가면 되게 탐을 많이 낼 것 같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눌러 앉히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BFA 단연 계약하는 것보다 FA가 다른가요? 뭐가 경쟁이 더- 붙으니까 네. 시장에 나오면 안정성 때문에 네. BFA 단연 계약을 선호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아, 고등학생으로 보면 수능 시험을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그냥 수시처럼 정시 말고 그렇죠. 수시처럼 이제 그 마음을 읽으셔서 가장 먼저 이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을 하신 단장님. 그렇죠. 3명이나. 네, 네, 네. 그럼 SSG 박성환 선수는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환 선수가 27년 끝나고 FA가 되는 거잖아요. 27년 그런 시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해가 청라돔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서 박성환을 타 팀한테 뺏기면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BFA 단연 계약을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랜더스는 특히 누군가 뺏기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또 옆에 또 계셔서 뺏기면 큰일 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의 단연 계약이 또 이번 시즌 끝나고 FA 선수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지금 혹시 가장 웃고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벌써 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가 관심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뭐 KT도 관심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심우준 선수 정도가 이제 기준점이 돼서 그 전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가지 않을까. 박찬호 선수가 2번 타자 유행인 것 같아요. 저는 리드오프감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수비를 완전 거미줄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기아에서 실책수도 가장 많고 물론 이제 타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박찬호 선수가 송성문급은 아니지만 심우준을 넘어서려면 OPS가 그래도 0.7대는 가야 됩니다. 7 중반을. 근데 지금 0.6대 통산 OPS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3년간 0.7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0.8대로 드라마틱하게 갈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출루율과 장타율이 조금 증가가 된다면 심우준보다는 높게 측정이 될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출루율
출루율이 높아져야 박찬호 선수. 네, 공격에서 뭔가를 어필하려면 박찬호 선수의 장점은 주력이기 때문에 그 주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출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좋아져야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박찬호 선수를 높게 보거든요. 표현하는 게 조금 되게 쾌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부분도 저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유격수 중에서 탑티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박찬호의 가치는 높은데 그러니까 경쟁이 이게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호. 있을 만한 선수예요. 네. 저는 그 대표이사, 그러니까 좀 힘이 있는 구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잖아요. 잘했을 때 투자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 성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아가 5강 이상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뭐 4위 혹은 뭐 더 그 이상을 만약에 한다면 오퍼 금액이 애초에 좀 높을 거라고 좀 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소득 구단이 제한받는 금액은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 반면 이런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김동현 선수 항상 잘할 때 팬들이 유도영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찬호가 떠나도 김도영이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김도영 선수가 수비하다가 햄스트링이 터졌잖아요. 이건 상당히 조금 쇼킹했거든요. 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구단도 이걸 심각하게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도영 선수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게 과감한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도영 선수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여러 가지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질 것 같아요. 네. 사실 리그 자체에 유격수 자원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 유격수 육성하는 게 단장님 네. 아시겠지만 네. 힘들어요. 마무리 포수 유격수 육성하는 게 진짜 힘든 포지션입니다. 사실. 그러면 FA를 앞둔 선수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강백호 선수 먼저 몇 주 전에 저희가 FA 평가를 했을 때는 빨간불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또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모 KT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강백호 선수가 이 방송을 본 것 같고 그 이후에 공교롭게 잘한다. 오. 네. 비하인드 자체가 밤꿀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너무 잘 됐죠. 네. 그래도.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결승포도 쏘아올리고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뭐 강백호 선수는 이게 왜냐면 강백호 선수에게도 우리가 기준점이 너무 높고 포지션이 관건인 선수인 건 맞아요. 8시즌 동안 통산 타율이 3할이 넘고요. 통산 OPS가 0.8이 넘습니다. 그러면 치는 거 하나는 검증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이 약한 약한 팀들은 뭐 충분히 데려가도 되고 그 팀들은 아시아 쿼터제가 돼도 투수 3명에 야수 1명을 뭐 호타 준 쪽에 수비 잘하는 선수를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강백호에게 지타를 맡겨도 된다는 저는 말씀인 거고 강백호를 지타에 박아놓고 쓰면 글쎄요 상대 팀에서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팀에서 좀 강백호 선수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특정팀 얘기는 안 하고요. 공격이 약한 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민 위원님은 강백호 선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뭐 KT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강백호 선수가 활약하면서 근데 이 타선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 타자 강백호 선수, 안현민 선수 이렇게 3명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되게 파괴력이 높아요. 그래서 좀 가치가 높지 않나 그렇게 봐져요. 네.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또 NC로 가고 나서 옛날에 그 좋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NC는 일단 최원준 선수를 무조건 잡는다는 기조예요. 왜냐면 지금 구단의 다음 방향성 자체를 중견수 최원준의 포커스를 맞추고 NC에서 무조건 좀 잡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 전후에서 좀 단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50억 이상은 좀 무리다. 4억 50억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거죠. 4억 50억 네. 정도 선에서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괜히 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고정 쉽지 않습니다. LG에서는 주장 박혜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끝으로 FA인데 최근에 활약 보면 더 가치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는 박혜민 선수가 의외로 핫할 수 있는 선수다. 나이가 변수긴 한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박혜민을 바라볼 때 4년에 뭐 60억이라고 생각하면 2년을 보고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앞에 2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성적을 그러니까 우승할 팀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혜민이 의외로 핫할 수 있다. 그냥 박찬호는 그냥 저 올해 이번 FA 최대였지만 박혜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송성문 선수가 쏘아올린 큰 공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